네, 안녕하세요. 춥습니다. 네, 원래 밖에서 돌아다닐 때 제가 이렇게 모자마다, 옷마다 다 이렇게 후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쓰고 다니죠. 네, 많이 걷기 때문에 좀 써야 됩니다. 그리고 목도리 같은 것도 여기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눈만 보이는데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눈만 있는데도. 야, 참 신기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네, 어저께 제가 연예인들 부동산 고수라는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의 전문가들이 보는 연예인들 부동산 고수 해가지고 좀 몇 분 말씀을 드렸었죠. 예. 오늘은 이제 어저께는 박찬호, 서세원 두 분 얘기를 했었고, 그 외에 부동산 투자를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연예인들 몇 분을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담동 사거리에 주차장 자리에다가 3천만 원 이상이라는 월세를 받고 있는 김희애 씨. 상당히 싸게 매물을 샀는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값은 좀 줬더라고요. 110억 정도 줬는데 지금은 이제 250억이 호가니까 못한 투자는 아니죠. 예. 왜냐면 지금 감히 청담동은 왜 그렇게 많이 오르냐면은 저도 이제 청담동 거기에 조그만 오피스텔에 살고 있지만은 거기가 굉장히 많은 재벌들이, 특히나 삼성가에서 거의 건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분은 거기 굉장히 유명한 시계가 하나에 10억짜리 시계 파는 그런 브랜드도 건물에 들어와 있는 그분은 이제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만 의상을 해 주셨던 분이죠. 지금 완전히 할머니 나이 되셨죠. 한 80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분하고 SM 이수만 씨. 어떨까요? 잘합니다. 부동산 선수예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YG의 양현석과 비교를 했을 때, 이수만 씨는 굉장히 좋은 곳에 선점을 하면서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처음에 지금 갤러리 백화점에 옆에 있는 SM 사옥을 살 때 제가 너무 많이 잘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저는 감히 그런 부동산까지도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제가 계속 프로덕션 사장으로 일을 했다면 좀 사옥도 사고 크게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면 되지만,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말씀드리지만 블로그를 통해서는 제가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서포트하느라 별 얘기를 다 해야 되네요. 하느라 제 인생을 그렇게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저는 83년도에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쪽에 사장으로 일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었죠. 그렇지만 남자친구 만나면서 그쪽에 손을 떼고 해외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사실상은 사업을 접었다고 볼 수가 있죠. 2007년도에 사업성을 안고 있는 제 자신을 폭발하기 시작한 게 뉴욕에서 사업을 비즈니스로, 사업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저는 이제 커스텀 주얼리를 하면서 저의 에너지를 거기다 쏟았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엔터테인먼트 쪽을 했어야 되지 않나. 참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헛고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참 아쉽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수만 씨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를 하자면 한 2시간 걸립니다. 상세한 얘기를 하면은 또 그쪽에서 듣고 저를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 얘기는 들려드리지 않고요. 있었던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어찌됐든 SM 자리 살 적에 상당히 몇십억 주고 샀었습니다. 제가 앞쪽에 건물질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몇십억 주고 사서 일단은 비즈니스 하는 친구고, 뭐, 이제는 뭐, 최고의 부자지 않습니까?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예. YG랑 1, 2위를 다투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수만 씨는 그래서 그 사옥을 몇십억 주고 샀는데, 현재는 수백억. 예. 10배를 벌었죠? 10배라고 그러면은 더 나가나? 10배 가만있어 봐. 10배. 10배면은 2,700억인가? 10배까지는 아니네요. 그게 지금 한 500억 넘으니까. 어쨌든, 지금 그것까지 계산하기엔 제가 좀, 머리가 좀 아프고요. 하여튼 몇십억에 사서 500억 이상이 나가는 자리가 됐고요.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자리는. 네. 갤러리 백화점 옆에고, 또 옆에는 기아 자동차. 그러니까 렌트인지 자기 건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멋지게 지금 차려놓고 카페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피존이라는 참존. 참존은 대중적으로 팔지는 않고 비행기 기내에서만 팔았던 화장품이었어요, 원래. 그 좋은 자리에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샀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또 옆으로 뭐. 하여튼 한강 옆에 공원으로 들어가는 공원이에요. 공원으로 들어가는 앞쪽에 자리 잡은 건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 건물을 몇 개를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자신감이 붙은 거죠. 상당히 비싸게 산 건물도 있지 않을까 뭐 하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살 사람도 아니고 제가 거래하고 있는 지금 제 부동산 강남 쪽 봐주고 계신 분이 또 그분을 한 상당히 10년 정도 양평에 집도 사주시고 그랬다면서 성격을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굉장히 소금 저도 아마 그렇게 소문이 나 있을 거예요. 소금처럼 뭐 이렇게 아주 짜게 그렇게 부동산도 잘 사고 팔기도 잘 팔고 그런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부동산도 잘 했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요. 뭐 10배 이상 올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렇게 올라서 부동산으로 돈을 만져본 친구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양현석 씨 같은 경우에는 고집을 피우면서 물론 이제 지금 옛날에 자기가 부동산을 뭐 싸게 산 것보다 그때 시세에 맞춰서 샀는데 지금 이제 시세가 많이 오른 거죠. 그거에 비교해서는 사실상 SM의 이수만 씨가 뭐 한 2천억까지 뭐 바라본다면 한 1,000억도 안 되는 700억 600억 자기 집까지 계산하죠. 그분은 계속, 그 친구는 계속 뭐, 마포 아니면 영등포, 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도 집값이 옛날에 비교하면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 돈으로 다른 곳을 선점했다면 더 많이 올랐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자기가 필요한 지역, 요소에 싸게, 그쪽은 상당히 또 부동산들이 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선점을 해서 자기가 자기 사옥으로 그냥 편안하게 부동산 값어치보다는 자기 사업을 더 뭐 위선시하면서 그쪽에 자기의 타운을 만들겠다. 아무로 속으로는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예, 쉽지 않은 꿈이죠. 예, 그렇게 가지면서 계속 부동산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김희애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거기 청담동은 굉장히 귀한 자리들이에요. 예, 약간 말씀드리다가 또 이수만 씨 얘기가 나와서 글로 들어가다 보니까 딴 얘기를 했다 이러는데 딴 얘기 아니면 머리에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제가 또 김희애 씨 얘기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이거 생각했다 저거 생각했다 하면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제가 무슨 대본이 있거나 뭐 무슨 글을 써서 그걸 보고 읽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죠. 누군가가 저한테 이 얘기했다 딴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다가 딴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 또 마무리할 수 있죠. 그 얘기 지나가면 제가 또 저 얘기만 하다 이 얘기 생각 못합니다. 대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일일이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많은 거를. 그러니까 생각날 때 얘기하는 거 그냥 들어주시면
재밌는 얘기들이니까 들으시면 감사하고요. 듣기 싫으시면 유튜브 안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그 뭐 신문으로도 많이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겠다 하는데, 거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담동 큰 길 라인이 더 이상은 이제 팔 것도 없고, 팔려고 그런 사람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지역처럼 평당 2억 5천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10평이면 얼마인가요? 10평이면 2억이니까 10평이면 25억, 100평이면 250억. 뭐 이렇게 된 시기가 꽤 됐죠. 그래서 거기는 삼성가가 굉장히 많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삼성가라는 게 이제 신세계 계열, 그 다음에 뭐 이건희의 그 식구들, 자식들 비롯해서, 그리고 또 거기 뒤쪽으로도 굉장히 부자들이, 이재룡 씨랑 이혼한 임세령 씨가 또 큰 건물, 제가 맨날 걸어 다닐 때마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참 1층에 파스타집 손님 하나도 없는데 재벌이라 저거 자기가 직접 이정재 씨가 오면은 손님 받지 말라 그래서 둘이 밥 먹지 않습니까? 많이 찍혀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손님이 없어요, 그 집이. 근데도 그게 운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주가 아닌 이상은 옛날에 벌써 기법하고 나갔죠. 그 정도로 거기는 굉장히 큰 재벌들이 큰 길 라인에서 뒷길, 오른쪽 왼쪽을 비롯해서 다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큰 길 라인에 큰 건물 안에 요만한 오피스텔 있습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있습니다. 잘 살고요. 그 정도로 그 청담동은 그 굉장히 귀한 위치에 살 사람도 못 사고 이제 너무 비싸서 팔 사람도 없는 그런 곳으로 아주 그 감히 넘볼 수 없는 지역이 됐죠. 거기에 김혜 씨 그 주차장 자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자리는 올랐고요. 월세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비싼 자리들이 다 자기들이 건물들을 쓰는 재벌들이 들어와 있는데 주차할 데가 어디 있어요? 돈 내고 주차하는 수밖에 없죠. 일을 보려면. 그러다 보니까 귀한 자리는 귀하게 차도 세워야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 지금 다른 지역에다가 세워놓고 걸어가거나 뭐 이래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엄청난 재벌들이 들어간 자리는 귀하기도 하지만 들어가기도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2007년도에 좀 철이 없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KBS 경제 비타민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신동엽 씨하고 정은하 씨가 하는 프로에 저를 또 초대해 주더라고요. 부동산으로. 그래서 철이 없어가지고 신이 나서 그런가요? 제가 가서 제가 노하우가 많으니까 자신있게 한번 훑어보지요. 그리고 간 다음에 말만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나를 끌고 또 투자처로 어디를 가르쳐주고 싶냐, 한번 지목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2007년도에 제가 이태원, 여러분 이태원 아시죠? 이태원을 그냥 지목을 여기저기 다 했는데, 사실 거기 연립빌라 사놓으면 엄청나게 돈을 거의 1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지목해주면 좋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고, 그냥 욕을 얼마나 해대는지 부동산 투기꾼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걸로 뭐 댓글 같은 거 뭐 읽어봤자 별로 제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나이에 뭐 흔들릴 것도 없고, 흔들려봤자 50%만 좋아하는 사람만 안고 가면 된다, 이렇게 뭐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고 해요.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그걸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20대처럼. 그래서 많이 그냥 욕을 먹었는데, 사실 욕을 먹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 투자 1억 5천 2억짜리 연립해놨으면 엄청나게 돈 벌었는데, 좀 소수민, 말하자면 굉장히 종잣돈 조금 만들어 놓은 기자를 비롯해서 많이 추천을 해줘도 이렇게 팍 대시를 못 하더라고요. 행동으로 못 보이는 거,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까운데, 행동으로 보인 중부자들이 거의 그냥 떼돈을 벌었죠. 그 큰 라인들은 사실 그 큰 길이 제가 한
800, 900, 1000만 원일 때 그 자리를 보고 다녔는데 거기가 지금 뭐 1억이 넘어가니까. 예. 어디냐면 제일기획 아시죠? 제일기획 건너편 자리였는데 1000만 원도 안 됐어요. 2007년도 얘기죠. 그래서 그 팔겠다고 쬐끔해요. 그리고 또 이태원들이 거기 사거리는 쬐끔쬐끔한 것들이 좀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장동건이가 뭐 샀다는 그 지역 뭐 파리크라상 뭐 자리 이런 것들도 엄청 싸게 팔렸죠. 파리크라상 자리는. 그리고 영국계 학교가 또 그 위에 들어와서 뭐 거기는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였었어요. 그리고 구청도 크게 들어오고. 근데 이 좋은 자리를 참 정말 부동산을 조금 못하는 친구들을 몇 명 얘기하고 싶어지네요. 이 장동건 씨가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장동건 씨가 그 큰 자리에 굉장히 예쁜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어요. 거기 이제 1층부터 이제 전체를 다 쓰고 있죠. 사옥을. 자동차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외국계 회사인지 한국계 회사인지 들어와 있는데 거기 1억 2천 좀 안 되게 평당 뭐 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땅을 삼으로써 많은 사람한테 질책을 당하기도 하고 이태원 땅값을 장동건이가 다 올려놨다. 뭐 이렇게도 욕을 얻어먹고 본인은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 회사가 자기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우량 임차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량 임차인은 맞죠. 예. 우리나라든 외국계 회사든 자동차 회사는 다 우량 임차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량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거를 계산을 하고 대출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계산 리밋 뭐 수익은 없지만 땅을 이제 앞을 내다보고 산 것 같은데 그 시세보다는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는 내렸고 내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태원이 사실은. 왜냐하면은 내가 건물을 사든 집을 사든 3%, 5%, 6% 이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수익률이 10억이면 6%면 얼마입니까? 600. 예. 10억에 집을 사면 600 정도 수익. 아니면 5%면 500 정도의 수익. 이렇게 내다봤는데 요즘은 3%면 굉장히 안전하게 그것도 수익을 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출이자 빼고 나는 그 자리를 꼭 갖고 싶다. 이런 고집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사서 장동건 씨가 이제 샀다는 소문으로 이제 그 자리들이 더 값이 이제 폭등하기도 했고 그 앞에는 뭐 리움인가? 예, 그 이제 이태원으로 올라가는 삼성과 재벌들이 쫙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 재벌들이 선점하고 있으니까 뭐 농심을 비롯해서 뭐 엄청나죠. 예. 그래서 그 자리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자리에 위치에 자리를 차지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세원 씨, 장동건 씨는 그 외에도 흑소동이나 뭐 여러 가지 빌라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굉장히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예, 많고 집값도 많이 못 올랐고 빌라들은 싸게 사야 돼요. 사실 빌라는 싸게 사야지 그렇게 높게 분양을 받으면 아무리 좋은 바다 그러니까 한강이 보이는 위치를 하더라도 들어올 사람이 많지도 않고 살 사람이 세금은 너무 많고 점점 세금은 더 많아질 거예요. 큰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또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앞을 좀 더 많이 내다봤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큰 빌라라든가 건물들이 상당히 값을 많이 치러서 부동산 투자로서는 조금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한 분이 이태원 쪽에 있죠. 얼마 전에 결혼한 송중기 씨. 송중기 씨는 이게 좀 거기 굉장히 갖고 싶었나 봐요. 100억짜리 집을 주택을 그것도 용도가 이게 주택을 살 때는 용도가 있어요. 부시고 뭐 좀 뭐 2, 3층까지 질 수 있는 집이라든가
영종일도 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무턱대고 집만 산 것 같아요. 그 100억의 집을 산 거 이거 어떻게 글쎄요. 너무 안에가 잘 꾸며져 있으니까 거기 다 재벌들이 살지 않습니까? 예, 이태원 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쪽 보면은 다 재벌들이 거의 살고 아니면 이제 미국계 뭐 소위 이제 장관급 이상 되는 그 대사관 분들이 사는 곳이라 그분들 다 월세 살죠. 월세는 이제 옛날에 참 많이 내고 거기 김지미 씨가 또 거기 또 집이 있고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 굉장히 잘합니다. 부동산 어른이시긴 한데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있을 적에 그 몇십 년 전에는 막 렌트로 거기 살고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여튼 주재원들이 대사관 주재원들이 야가졌어요. 비싼 집 렌트해서 안 살고 비싼 집들 살게 되면은 그냥 진짜 좋은 집들 싸고 좋은 집들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집 들어간다는 부동산들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되게 위축되더라고요. 송중기 씨는 이제 결혼하고 그 집에 지금 송혜교 씨랑 살고 있다고 하는데 둘이 좋으면 됐죠. 뭐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투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자기가 그 이태원 재벌들이 사는 그쪽에 살고 싶었던 지역이었나 봐요. 거기 또 한참 또 레인, 비가 또 그쪽에 집 사고 싶다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안 사길 잘했죠. 사실 부동산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집 보면 막 사고 싶은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서 그래요. 흥분을 팍 하거든요. 그래서 유엔빌리지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집도 사실 어렸을 때 어떤 큰 부자들 행사에 갔다가 그 동네를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십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제가 지목했다가 사기는 했죠.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싸게 빌라 한 채다 보니까 싸게 샀지만 현재는 이제 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잘된 케이스이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의 거품이 작년 재작년 굉장히 올라 있었죠. 그때 집을 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 어떤 투자처로도 봐야 되거든요. 안 좋을 때는 부동산을 또 팔아야 되니까 연예인들 인기가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 투자로 부동산도 잘 보고 사는 것이 어려울 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팔고 또 돈을 또 현찰로 만들어서 생활도 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벌들하고 미국 대사관 주재원들이 막 사는 곳이라 엄청나죠. 시큐리티 말하자면 그 보안도 철두철미하고 그리고 막 큰 집들이 막 담이 쫙 있고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집 하나 가지면 좋죠. 그분들은 옛날에 뭐 한 5억, 6억, 7억에 산 집들을 지금 이제 100억에 송중기 씨한테 팔았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송중기 씨한테. 어쨌든 둘이 행복하고 멋지게 살면 뭐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몇 명이 더 있는데 전지현 씨, 전지현 씨가 부동산 한 뭐 1,000억 넘는 부동산 부자로 지금 들어가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이분은 왜 이렇게 빌라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비싸게 집을 샀죠?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뭐 1년에 얼마를 버는지 모르지만 한 700~800원은 벌지 않을까. 그게 이제 한때 그랬죠. 이분 굉장히 오랫동안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광고로. 한 10년 이상 광고로 벌었으니까 뭐 비싸게 사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사놓은 집들은 오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내릴 일들만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세금, 텍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지금 아마 집에서 어쩌면 몰라 빨리 이거 팔자 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지금 뭐 몇 개 소문은 또 뭐 내놨을지도 모르는데 시시하면서 팔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그 정도로 부동산 매입을 너무 작년, 재작년 초에 했던 것들은 섣불게 부동산을 좀 하지 않았을까. 조금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동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제 얘기 듣고 이 전문가들이 또 이제 뭐 못한 부동산 못한 뭐 연예인들 그래서 제 증거자를 또 그 자료로 또 일단 얘기들 하고 싶어가지고 하면 곤란합니다. 예, 제가 처음 했다면은 이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상표권을 따놔야 되겠어요. 이제 하도 제가 뭘 얘기를 하면은 가지고 퍼서 가져가가지고는 자기 얘기냐 얘기를 해서 오늘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이 얘기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조인성 씨 있죠. 예, 조인성 씨 이제 조금 뭐 세 남자 세 여자 때 봤던 것 같은데 많이 커가지고 이제는 뭐 그렇게 큰 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이제 한창 이제 벌고 내리막길로 가는 이제 뭐 이런 시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전성기니까 많이 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에 못지않게 틀면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의 위치는 본인이 제일 많이 알아요, 사실. 본인보다도 더 많이 하는 거는 프로덕션,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많이 알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뛸 때 빨리 뛰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예, 막 그냥 돌린다 그러죠. 예. 광고도 이렇게 맞을 때 퍽퍽퍽 돌리고 이제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기 지나 보니까 뭐 이분들처럼 큰 막 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도 돈 버는데 전성기가 있었는데 목에 힘주다가 못 본 거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 벌 때 쫙 버는 게 나중에는 후회 없을 것 같아서 한마디 했고요. 조인성 씨, 제가 이제 미국 왔다 갔다 또 뭐 하면서 한 6년 전이죠. 5, 6년 전에 제가 뭐 역시 뭐 여기도 이태원으로 조금 올라와서 해방촌이라는 곳인데 거기다가 이제 땅을 좀 샀어요. 이 양반이 100몇 평 사서 그쪽을 제가 좀 보고 있었을 때예요. 거기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슬로우 내려가 있었었죠. 이태원으로 해서 좀 위로 올라오는데 하얏트 호텔 밑으로 내려오면 상당히 나름대로 그 분위기도 있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길이 차 다니는 길이 2차선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높고 내리막길도 깊고 올라올 때 너무 높고 이래서 상당히 거기가 값으로는 굉장히 낮게 평가가 돼 있었던 자리였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5, 6년 전부터는 이제 그쪽에 계속 그쪽은 제가 또 부동산을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었어요. 뭐 다 매각하고 뭐 없어졌지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사무실 겸 해서 이제 쓰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계속 보러 다니다 보면은, 괜찮은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방촌이 제가 다닐 때 그 2차선 도로 양옆이 거의 뭐 500? 예, 600? 이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조금 지나면서 1000만 원대로 올라가더니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한 게 해방촌이 살짝 떴었어요. 노홍철 씨가 부동산 상당히 좀 몇 개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현대 아파트 유재석 씨도 뭐 그렇고 김용만 씨도 그렇고 압구정동에 좀 아파트들이 좀 좋은 위치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기네들은 다 몸들이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하더라고요. 김용만 씨는 TV 하면서 보니까 일산에 살고 있고 나오고 싶은데 전세가 안 나간다고 울산이고, 그리고 노홍철 씨는 좀 이태원 쪽 그 해방촌에서 해방촌이 아니에요. 노홍철 씨는 해방촌인가? 해방촌에서 좀 반대편 조금 다른 지역이긴 한데 거기도 굉장히 인터레스팅 재밌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거기가 문제점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길이 좁고 좀 언덕벨지다 보니까 그 전망은 좀 나오는데 잘 나와야지 잘 못 나오면 앞에 지붕을 들여다보고 있게 되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그 재밌는 지역은 맞아요.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다른 서울에서 아파트에 살면서 그렇게 내려다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미있게 노홍철 씨처럼 꾸며서 자기가 재미있게 뭘 만들면 돼요. 그런 데는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하고는 이제 다른 자기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재미있게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괜찮다. 저 친구는 노홍철이는 참 재미있게 부동산을 잘 활용을 하는 것 같다.
오르는 것보다는 그런 걸로 자기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조인성 씨는 거의 해방촌에다가 좀 싸게 샀어요. 예. 제가 이제 자세히 이제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싸게 사서 지금 카페를 하고 있죠, 동생이. 예. 형인지 동생인지 뭐 카페를 하고 있고, 본인은 이제 가끔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인성 씨 그 땅을 보니까 위치상으로 거기가, 제가 왜 거기 투자를 안 했냐면은, 사실상 그 도로도 너무 올라올 때는 너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너무 내려가고, 그리고 도로도 너무 두 개의 이제 차선이 내려가는 차선, 올라오는 차선, 그게 조금 이렇게 그 길이 막힐 때는 거기가 아마 상당히 그 길이 안 막혔었는데, 그 해방촌 쪽이 좀 뜬다. 가로수에서 문 닫고 압구정동에서 문 닫은 이제 상점을 그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이제 집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집을 사서 건물이나 뭐 집을 사서 건물을 만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가게를 짓다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해서 가게가 많아지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차가 주차할 데도 없어요. 이태원들이 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뒤는 들여다보지를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막 투자를 함으로써 나중에는 뭐 3천만 원 평당 3천만 원까지 땅이 간다, 호가가. 거기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물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거기 뭐 제 다 프렌즈, 친구 같은 부동산들이 되게 많죠. 들었는데 물건이 엄청 많이 나와 있고 팔리진 않고. 왜 그 물건이 많이 나오면 장사도 안 되지만,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오죽하면은 홍석천 씨 맞죠? 예. 홍석천 씨가 이제 이태원에 무슨 시청 뭘로 또 나오겠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양반이 또 잘된 데니까 해방촌에 뭘 하나 했는지, 거기가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는 왜? 불편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로케이션을 보셔야 되는데, 거기 그 나중에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을 산 친구들이라든가, 장사 안 되면 대출 이자를 어떻게 붙습니까? 집만 있다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1층에서는 장사도 하고 2층에서는 집으로도 살고, 이거 좋은 얘기죠. 장사가 잘 됐을 때 얘기고, 목돈 뭐 한 20-30% 놓고 그 다음에 70% 대출 받으면 만만치 않은 자리거든요, 사실은. 20억, 30억 주고 들어가는 친구들은 한 15억, 18억만 대출 이자를 붙는다 하더라도 이자가 올라가는데, 10억이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올라가니까 500, 600 뭐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 어떻게 볼 겁니까? 그 인건비는 안 줍니까? 장사하면 사람 둬야 되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줄 겁니까? 뭐 재료도 사야 되고, 뭐 때 될 때마다 텍스 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앞을 내다보고 비즈니스를 하자면 항상 그 로케이션이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니까 참 좋다는데, 사람이 북적거리는 것만큼 차도 될 때 있고, 또 뭐 그게 이제 이태원의 큰 거리들은 그런 곳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뭐 차도 될 수 있고, 좀 민감하게 서브웨이 기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바로 내려서 뭐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이태원만 해도 그렇죠. 근데 이제 해방촌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없고 꼭 차를 가져와야 되고, 저 같으면 걸어 다녀요, 사실. 저는 원래 그 근처에 집이 있을 때도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남산까지 올라갔다가 빠르게 층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래서 거기 또 맛있는 거 뭐 7,000원짜리 왕돈가스도 먹고, 뭐 케이블카 밑에 그 왕돈가스집, 제가 수십 년 전에는 그 아저씨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금 뭐 30군데 40군데가 돼서 이제는 경쟁력도 없고 장사도 안 됩니다. 원래 경쟁자가 많아지면 장사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거기 해방촌이 지금 이제 조인성 씨 들어갈 때 굉장히 싸게 들어갔다고 평가를 했고, 이분은, 조인성 씨는 굉장히 원래 싸게 샀기 때문에 아마 그 1,000만 원 라인을 샀으면 현재 1,000만 원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굉장히 뭐 내려도 3천까지 뭐 호가한다 뭐 이런데, 3천까지 호가에서 살 사람은, 돈 좀 있는 부동산 좀 하는 친구들은, 네, 잘난 척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저처럼 안 샀을 거예요. 왜? 거기가 그 양쪽으로 위쪽으로 다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는 이제 걸으면서 거기를 10번, 20번, 30번, 40번, 뭐 수백 번을 다니잖아요. 거리들이
걸어다니는, 차 다니는 거리가 안 돼요. 예. 차가 일단 편안하게 입구가 뚫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그게 안 되고, 또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차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런 자리에다가 차 세워놓고 다닐 사람 없죠.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고, 자기가 좋아서 노홍철처럼 그냥 뭐 싸게 하나 사가지고 거기 예쁘게 꾸며놓고 사람들도 불러서 밥도 먹고 이러기에는 인터레스팅한 자기의 무대로 만드는 집은 괜찮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 거기 길 있는 데에다가 건물 비싸게 주고 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문제가 또 뭐냐면, 그 입구 쪽, 그 반대쪽은 미팔군이 있었다가 이제 평택으로 이사 가지 않았습니까? 그 입구 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쪽은 그래도 조금 장사케나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위쪽으로 조금 더해서 삼거리 쪽으로 올라오면은 떡볶이집을 비롯해서 분식집 뭐 이분들도 있어야죠. 있어야 되지만 안 맞아요. 네. 근사하고 아이디어를 막 발휘하는 이런 디자인 장사꾼들이 들어왔는데, 조금만 올라오면 무슨 마트가 있고 막 지저분하고, 뭐 옆에는 뭐 군고구마 팔고 막 이러니까 요것도 지금 안 맞고, 그러니까 거기 라인에서 입구 쪽 아이디어가 있는 그 상점들이 있는 입구에서 딱 끊어지면서 거기를 지나서 시장통을 지나서 이제 위로 쭉 거긴 또 높낮이가 위로 쭉 올라와야 돼요. 거기에 이제 중간에 이제 조인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를 줘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가 굉장히 썰렁한 지역은 맞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풍수지리를 좀 봅니다. 예. 그 지역이 풍수지리로. 제가 이 얘기 한다고 해서 또 유명인들이 또 기분 나쁘시면 안 됩니다. 풍수지리설로 그쪽은 땅을 사는 지역이 아니다라고 제가 듣고 또 평가도 했습니다. 땅을 살려면 삼성가, 예. 이태원, 리움, 도서관, 박물관이 있는 그쪽 좋죠. 예. 최고죠, 우리나라에서. 또 한남동, 유엔빌리지, 더힐, 이런 데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어쨌든 그 해방촌에, 는 이제 내년에 굉장히, 안 좋은, 그 경기 동향을 맞게 되면은, 폭락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현재도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 막차 타서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조인성 씨 같은 경우에도 거기 집 말고도 또 제가 들은 걸로 잠실, 예, 잠실의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거기 이제 도곡동 팰리스처럼 그렇게 그 롯데에서 지금 콘도, 위는 이제 콘도고 밑에는 백화점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분양을 좀 했는데, 거기 두 채나 샀다 그러나요? 그 비싸게 싸지 않았던 것 같은데, 40억 이상씩 스타트였던 것 같은데, 와, 연예인이라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들 10%, 그럼 4억인데 36억? 그것도 거기, 그리고 세금이 되게, 콘도미니엄이 뭐냐면 레지던셜 콘도미니엄이거든요. 그 텍스가 되게 비싸요. 예. 텍스가 살 때도 저희가 집을 살 때는 3%지 않습니까? 그런 건 살 때 5%, 4% 경우에마다 좀 틀리긴 하는데, 제가 그렇게 들어갈 때 등취득세도 많이 내야 되고 또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세,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는 사무실은 그래도 좀 괜찮게 내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비쌉니다. 오피스텔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PM플루라는데, 제가 전날 말씀드렸던 서정희하고 서세훈 씨가 막 사고 쳐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치고받고 싸우던, 거기가 PM플루라는데 대한민국 가장 비싼 오피스텔이고, 두 번째가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프엠인데, 거기는 관리비가 그냥 기본적으로 비싸요. 그렇듯이 가지고 있는, 이제 조인성 씨 가지고 있는 콘도 레지던셜이 굉장히 관리비가 비쌀 겁니다. 어찌됐든 부동산은 점수를 내자면은 이제 좀 안 좋은 점수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은 럭셔리하고 그런 건 있어요. 럭셔리하고 내려가면 수영장 있고 주차장 잘 돼 있죠.
그 큰 재벌회사에서 지금 콘도미니엄들 보면 최고예요. 잘 지어놨죠. 탁 열고 시큐리티, 이렇게 보안해 주시는 분들 사방에 깔려 있고 최고죠. 예, 그리고 깨끗하고 청소 잘해주고 뭐든지 다 막 전화 한 통이면 다 되고. 그런데 뭐 돈 많으면 살면 좋죠. 뭐 돈 뭐 부동산 이런 거보다 나는 그렇게 럭셔리하고 뭐 재미있고 깔끔하고 진짜 이렇게 최고로 살고 싶다. 그런 맛에 부동산을 사서 들어갔다면 본인이 또 돈 잘 버니까 자기 취향에 맞춰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로서는 약간의 점수를 내려서 저는 드리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되게 여러 명이 또 계신데 이거는 또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목이 말라서 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조금 오바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내일 나머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